But the world so high, will be the shiny day and night. They wonder how my spotlight is so bright. Counting stars if you're at their 머물러줘 하루에 하루만 더 헤어질 수 없어. I just stick with you. 하루에 스트레이키즈 인기 많지. 좋아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컴백했네. 국내에서도 당연히 인기 많고 인지도가 있는 아이돌들이죠. 근데 이들의 해외 인기가 어느 정도일 것 같나요? 스트레이키즈는 남미에서 콘서트가 순식간에 매진되고 2025년에는 투어 수익 기준 글로벌 최상위권을 기록합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이번 컴백으로 일본 오리콘 차트 3관왕을 차지하고 있죠. 여기서 대부분 이렇게 반응합니다. 헐, 그 정도였어요? 국내에서는 팬이 아닌 이상 이 정도 규모인지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분명 K-팝 아이돌인데 왜 어떤 팀은 한국보다 해외에서 훨씬 더 크게 터질까요? 이건 단순히 해외 팬이 많다로 설명이 어려워요. 오늘은 왜 우리는 이들의 진짜 크기를 체감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려 해요. 그리고 왜 K-팝은 이제 한국보다는 해외에서 더 크게 작동하는 걸지 얘기해보죠. 우리가 아이돌의 인기를 판단할 때의 기준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음원 차트, 방송 출연 빈도수, 커뮤니티 반응, 즉 한국에서 얼마나 보이느냐의 기준입니다.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착각이 생깁니다. 인기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스트레이키즈는 한국에서 인기 많은 아이돌 그룹 정도죠. 근데 해외에서는 전혀 다른 규모로 움직입니다. 월드 투어 한 번 돌면 수십만 명 단위 관객을 동원하고 남미 공연은 티켓이 오픈 직후 매진됩니다. 이건 단순한 인기 수준이 아니라 한국과의 시장을 장악한 규모입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도 컴백하면 1등을 하는 게 당연한 그룹이지만 일본에서는 완전히 다른 수준입니다. 최근 컴백으로 일본 오리콘 주간 합산 앨범 랭킹에서 14번째 1위를 달성했는데 이는 일본 및 해외 아티스트를 통틀어 역대 최다 1위 기록과 타이를 이루는 쾌거죠. 투어, 굿즈, 팬덤 규모까지 포함하면 전체 매출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해외에서도 잘 된다가 아니라 아예 다른 시장에서 훨씬 크게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걸 체감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단순해요. 우리가 보는 시장이 한국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K-팝은 하나의 시장이 아니라 한국, 일본, 남미, 북미 등 완전히 분리된 여러 개의 시장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들은 생각보다 서로 겹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한국에서는 이 정도였어? 라고 느껴지는 팀이 해외에서는 이미 수십만 팬을 가진 스타가 되어 있는 상황. 이건 격차가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범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바꿔야 알 수 있어요. 이 팀이 한국에서 얼마나 보이느냐가 아니라 어느 시장에서 얼마나 크게 터졌느냐. 이게 지금 K-팝을 이해하는 더 정확한 기준입니다. 대체 왜 스키즈는 남미에서 인기가 더 많고 투바투는 일본에서 더 강할까요? 운이 좋았던 걸까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각 시장마다 좋아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남미를 보시면 이 시장은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강한 퍼포먼스와 에너지 있는 음악, 무대에서 터지는 분위기,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이키즈처럼 비트가 강하고 퍼포먼스가 압도적인 팀이 남미 콘서트에서 엄청난 반응을 얻은 거죠. 실제 공연을 보면 떼창, 점프, 호응이 거의 축제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이건 듣는 음악을 넘어서 몸으로 함께 즐기는 음악 시장입니다. 반대로 일본 시장 분위기는 또 완전히 다릅니다. 이 시장은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멜로디, 감성, 스토리, 그리고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소비하는 문화. 앨범을 반복해서 사고 굿즈를 모으고 팬 활동을 꾸준히 이어갑니다. 그래서 투바투처럼 감성과 서사가 있는 팀이 길고 안정적으로 강한 팬덤을 만듭니다. 즉 남미는 순간적으로 크게 터지는 시장, 일본은 지속적으로 쌓이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기획사들은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K-팝 아이돌이라도 어떤 팀은 퍼포먼스를 강화하고 어떤 팀은 세계관과 감성을 강화합니다. 결국 이건 하나입니다. 모든 아이돌이 같은 방식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 각 시장에 맞게 최적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얘네는 여기서 이렇게 잘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 시장이 좋아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결과인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국내와 해외의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팬들이 움직이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음원 차트, 커뮤니티 반응처럼 보이는 인기가 중심이라면 해외 팬덤은 직접 만드는 인기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이키즈의 경우
남미 투어를 돌면 한 도시에서 수만 명 규모 공연이 연속으로 열리고 여러 도시를 합치면 수십만 명 단위 관객이 움직입니다. 이건 단순히 팬이 많아서가 아니라 직접 티켓을 사고 이동하고 시간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입니다. 팬 수보다 중요한 건 팬 한 명이 얼마나 움직이느냐입니다. 그리고 해외 팬덤은 이 행동력이 훨씬 강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 팬들은 일상 속에서도 아이돌을 소비할 수 있지만 해외 팬들은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야 소비할 수 있어죠. 콘서트 하나 보려고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고 굿즈 하나 사려고 해외 배송을 기다리고 콘텐츠 하나 보려고 번역까지 찾아봅니다.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양이 훨씬 많죠. 그래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겉에서 보이는 반응은 한국이 더 커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시장을 움직이는 힘은 해외에서 더 큽니다. 그리고 이 구조 때문에 우리는 또 한 번 착각하게 됩니다. 국내에서 이 정도면 해외도 비슷하겠지. 근데 현실은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큰 규모가 이미 해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사들이 해외 시장을 포기 못하는 거군요. 그러게요. 왜 기획사들은 이렇게까지 해외 시장에 집중할까요? 팬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만은 아니고 돈의 구조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한국에서 히트하면 그게 바로 수익인 구조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앨범, 투어, 굿즈, 플랫폼 등 수익화의 종류가 너무 다양해졌어요. 그리고 이 모든 수익의 중심이 이미 해외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어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한 번의 월드 투어로 수십만 명 단위 관객을 모으고 티켓, 굿즈, VIP 패키지까지 합치면 국내 활동 몇 년치 수익이 한 번에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 구조에서는 해외를 포기하는 만해가 문제가 아닌 거죠. 그건 애초에 선택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획사들은 처음부터 방향을 다르게 잡습니다. 글로벌 팬이 듣기 쉽게 영어 가사를 넣고 콘셉트도 한국보다는 전 세계에서 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맞춥니다. 그래서 최근 논란이 좀 있었죠. 왜 가사가 영어밖에 없지? 국내에서는 왜 콘서트를 적게 하는 것 같지? 실제로 최근에는 BTS 신곡에서 영어 가사 비중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했죠. 근데 이걸 단순히 정체성 문제로만 보면 놓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 맞춘 전략입니다. 글로벌 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더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구조, 이걸 선택한 결과입니다. 결국 K-팝은 지금 한국을 기반으로 하지만 한국만을 위한 산업이라 볼 수 없죠. 글로벌 시장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변화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가사는 더 글로벌해지고 콘셉트는 더 보편화되고 전략은 더 해외 중심으로 움직일 겁니다. 이걸 두고 아쉽다고도 볼 수 있지만 자연스러운 진화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K-팝의 시초는 한국에서 시작된 컨텐츠지만 세계 시장에서 완성되는 산업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집에서 근데 요즘 그 글은 뭐 하고 있지? 하고 있을 때 지구 반대편에서는 이미 스타디움이 터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보다 K-팝은 훨씬 더 큰 판에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좋아하는 아이돌 있으세요? 있으시면 그들이 어디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지 보시면 흥미로울 거예요.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